아산투데이 최솔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탕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잘 풀리고 있는데 지금 용적률 초과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 주거 지역 이상으로 종상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여의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안 풀릴 경우에는 학급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해법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인사 문제인데요. 물론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긴 하시지만 좀 최근 인사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내부 게시판에서도 뭐 글이 올라오고 있고 노조에서도 좀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탕정이고 문제는 우리 최솔 기자님이 너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선은 저는 이게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지지 않는 행정, 특히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청이나 또는 학교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청,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아산시도 책임이 있죠.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 책임이 사실 아산시한테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뭘 하지 왜 못하느냐 저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산시의 우리 특히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굉장한 특혜력이 있거든요. 일반 사유지 산업단지 지구계 바깥에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시행자는 좋다고 하겠죠. 근데 토지 소유주는 왜 그걸 그렇게 막 얘기할 거고. 근데 아무튼 어려운 절차, 보통 이런 것도 절차 과정이 통상적인 경우는 한 9개월 걸려요. 우리가 책임지고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예를 들어 고발을 하든 뭐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아무튼 저도 몰랐어요. 3개월 내에 끝냈어요. 지정고시 받았어. 근데 다만 문제는 지구계 바깥에 있으면 이게 이제 설계도 이제 설계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교육청 몫이거든요. 설계도. 근데 이제 이거를 사업 시행자한테 맡겼어. 근데 사업 시행자는 거기를 도시지역이 된다는 걸 전제로 도시계획 시설로,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결정할 때는 종을 그렇게 2종 주거단위를 못해요. 엄청난 또 특혜요,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 것도 굉장히 특혜라고 저기 하는데, 한 종을 더 해주면은, 그거는 사업시행자한테 엄청난, 사업시행자는 그거를 교육청에서 팔아야 돼요. 그럼 팔면 뭐 가격이 한 20억 이상, 뭐 잘하면 뭐 한 50억 이상 득이 돼가지고 교육청은 또 부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설계를 계획관리, 지금 면적이 설계 변경을 하면 115% 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또 도시계획 변경, 종 하나를 옮기는 거니까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 한 부분하고 지금 계획관리에서 2종 주거단지 또 바꾸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설계 기간도 있고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풀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는 애쓴 거대로 나름대로 얘기해주고 또 만약에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확히 좀 그건 집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관련해서는 뭐 언제나 뭐 인사 관련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 끝에 이번 인사는 그래도 민선 8기 9대에 들어오면서 따지면 전면적인 인사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또 결국 민선 단체장을 뽑고 또 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는 시민들이 저한테 바라는 바, 원하는 바,
그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 행복을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면 50만 가족들을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경제 선순환을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뭐 지금 시정이 좀 비정상적이니까 정상화 시켜주세요. 저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 표명, 그런 어떤 걸 제가 받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저와 생각과 또 의지가 가장 맞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게 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플러스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가능하면, 이게 저도 직업 공무원을 해봤지만 공무원을 하면서 그 뭐 발탁과 또 경력을 어떤 중시하는 측면에서 그 너무 그 발탁 중심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70년대생 뭐 그 이후가 이번에 승진이 되거나 뭐 하면 중간에 낀 뭐 66년생들이 이번에 저기 했는데 67, 68, 69 그 부분들은 좀 앞으로 근무 4, 5년 이렇게 하면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경력자 중심의 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발탁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 하고요. 뭐 그 승진의 대수가 7배수라고 합니다. 함정 승진 대상자가 나오면 7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6명은 다 불만이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대상자가 돼갖고 또 이번엔 또 선택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보시는 우리 저기 공무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원래조기 때도 정말 미안한 그런 얘기도 좀 했고, 또 우리 기자분이나 또 시민들 눈높이에서도 좀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애썼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굿모닝 춘천 김갑수 기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 뭐 복귀한 국수의 간사, 나름대로 아산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중앙경찰학교 말고 또 이런 것들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된다. 뭐 남은 임기 동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좀 질문이 죄송하긴 한데, 혹시나 아산을 내년에 국회의원 보궐 출마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그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또 뭐 기자회견 시기 뭐 이런 것도 뭐 평행선 이론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 아산에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정말 지역 현안으로서 해결이 좀 늦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지 않아도 4월 달부터 그 정리를 해서, 특히 우리 국교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친수공간 관련해서 거기에 뭐 그 세종시에 있는 뭐 이응다리 형태, 그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신도시 쪽에 그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뭐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 어떤 사업들, 또 우리 그 21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그 따지면 우리 외곽도로 저기 크라운제가 신도리코 쪽에서 그 천안 쪽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도 근 한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어떤 SOC 사업이고요. 그 평택에서 지금 우리 그 아산으로 넘어가는 39호 국도도 지금 4차선인데 굉장히 어려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1호처럼 8차선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SOC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해서 계획에 반영할 부분들은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초기 사업비가 투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액수가 줄어드는 거는 올 추경이든 아니면 이제 본예산 되겠죠. 본예산에 사업비를 좀 일거에 좀 넣어서 그 뭐 3, 4년 걸리는 거를 좀 최소한 1년에 끝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미 우리 저 보기원님이 또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님한테 전부 지금 제출이 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갈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산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여러 연관 사업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이 산업들에 대한 고도화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7월 달에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 지원 센터 만들었듯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선 7기 때 뭐 저희와 도가 함께 추진해서 산업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자율주행 전용 그 단지 사업이 호서대합 쪽으로 한 100만 평 정도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진행을 좀 시켜주십사 해서 이 부분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우리 기존 산업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사업의 어떤 고도화되는 어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산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바이오 산업이나 뭐 수면 산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 7월 달에 KTL 바이오 산업 평가 연구원의 어떤 본원인 지금 전 준공이 돼서 전 시작을 할 텐데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관련된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도 이것도 7개 추진되다가 미진한 어떤 이런 부분도 한 4천억 규모의 어떤 사업이 중앙부처가 이미 시작을 한 부분인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을 아산을 중심으로 좀 시작하려는 그런 부분들, 또 강속특구 관련된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현안 사업들도 좀 요번에 좀 정치적으로 좀 힘을 받을 때 좀 같이 좀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또는 국회의원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든 아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들어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해서 나름대로 경력과 또 나름대로 어떤 역량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두 도시 행정통합 관련해서 시민 간담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뭐 박정현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충청권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몇 분은 부정적 의견이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산시 커뮤니티 카페나 기타 등등을 보면 지금 소위 천안하고도 통합이 안 되는데 통합이 될 거냐, 그리고 이익이 뭐가 있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이나 인구 면에 있어도 지금 천안 다음이 아산이 넘버2라고 볼 수 있는데, 100일 되셨는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이 어떤지. 예,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좀 사전에 어떤 지금 여론 수정 단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점검 단계가 없이 막바로 식은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실행계획, 법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글쎄 88조 원을 갖고 와서 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하면 지역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어떤 얘기. 그 다음에 처음에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얘기하다가 이제 충북 세종 나가고 이제 대전 충남 얘기하면서 광역만 통합되는 거, 우리 시군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 어떤 행정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나 혹은 어떤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이 통합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안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 안에 어떤 기능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놓여 있는데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특별히 잘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 저는 행정처리 개편 계속 천안 아산 통합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 원칙은 그래요. 기본 원칙은 통합해서 득이 돼야죠. 시민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거는
저 천안함 통합 얘기하면서 저는 원칙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지방정부 법체계상 천안함이 통합되는 것, 통합해서 광역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이다. 왜냐하면 통합해서 광역시가 되면 법적 권한과 책임이 광역시가 갖고 있는 권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 권한, 거기에 대한 예산적도 상당히 많고. 근데 통합해서 그냥 일반시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는 통합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저기 관심도 갖지 않고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